네, 시선 집중이 마련한 소박한 새해 기회, 우리가 놓친 개혁 과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과제는 어떤 겁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통행료 면제하자는 이야기인가요? 네. 명절 때 해주잖아요. 저희 단체가 사실 인권 단체인데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랄까, 고속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박근혜 정권 때 여러 차례 뭐 기자회견도 하고 고속도로에 가서 시위도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달라고. 근데 천만다행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돼서 명절 때 사흘씩 네. 1년에 6일 동안 면제해 주는 걸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 명절 아니라 상시 면제를 말씀하시는 네,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예 그러니까 그 받으면 안 된다. 1년 365일? 저는 당장 진행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잠깐만, 여기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 얘기하는 건 아닌 네, 거죠?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네.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네,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 20년, 30년 정도 되는 장기 계획을 잡고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됐냐면 1968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만 53년이 됐죠. 53년 동안 통행료를 받았으면 네. 아, 지금도 받고 있나요? 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본전은 뽑은 정도를 훨씬 넘어선 거고요. 경부고속도로가 그 다음 고속도로인데 1970년에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50년 됐네요. 50년 넘었죠. 아, 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네, 민간 자본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제 국가가 운영권을 주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데 보통 30년 그렇죠. 아닌가요? 네, 길어야 30년이죠.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보면 50년이면 이거 본전 뽑고도 한참 남은 거니까 이런 건 좀 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오래된 것도 해야 되고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지금 명절 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때 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면제를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국가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런 방식 통행료를 징수해서 그 통행료를 가지고 고속도로 신규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미 국가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경제력이요 올라갔기 때문에 전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뭐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된 게 영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없습니다. 톨게이트 없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는 독일 고속도로죠. 아우토반이라고 그래서 뭐 무제한 고속도로라든지 뭐 근데 아우토반에도 통행료 없습니다. 톨게이트 없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건 뭐 나라 인구로는 대국이지만 아직 산업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중앙 정부가 일일이 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어려우니까 통행료를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 네. 대한민국이 고속도로를 만든 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워낙 통행료가 이제 그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구루미님이나 제 이야기는 요님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안 받으면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주시네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가능한데요. 고속도로는 100km부터죠, 시속. 네. 그렇죠? 네. 근데 시속 90km까지의 일반 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관리하죠? 통행료를 안 받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통행료를 받은 게 고속도로가 처음이 아니고요. 유료도로라는 게요. 네. 그 전에도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노들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노들끼리 돈 받고. 네, 노들길이 유료도로였어요. 처음에 그래요? 생긴 게 노들길이 67년에 생겼는데요. 네. 강변 1로라고 불렀고요. 네. 76년까지 통행료를 받았고 76년부터 무료였습니다. 아, 돈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강변에 있는 도로를 네. 정해놓고 통행료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것도 일종의 역사적 산물이고 한국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네. 그게 불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료 도로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중에 유료 돈을 내는 유료 도로법에 보면 유료 도로로 할 수 있는 도로에 아주 1번에
고속도로라고 명문화했어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진짜 50년 넘었고 예.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매일 그 통행료를 내는 게 상당한 부담이어가지고 뭐 좀 무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일부 구간을 일반 도로로 전환해서 무료화한 바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주민들이 소송낸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저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부 구간을 일반 도로로 이제 바꿔가지고 예. 무료 도로를 했는데 뭐 그런 방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익숙한 관념으로부터의 결별. 여기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아마 뭐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박세진님이 태국도 무료라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니 중국 같은 경우도 유료인데요. 중국에 1년 동안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뭐 춘절 일주일, 뭐 열흘, 뭐 노동절 5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만큼도 못하는 거냐? 지금 청취자들께서 뭐 영국, 독일, 네덜란드 고속도로 통행료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8166님이 네,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저는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뭐냐면 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죠. 저 평창 올림픽 앞두고 개통됐습니다. 원래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예요. 근데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게 그 경춘가도라고 하는 길가에 있던 뭐 청평이나 가평이나 이런데 상권들이 엄청나게 그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뭐 당연한 거죠. 그냥 고속도로로 가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확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뭐 속초나 이런 지역 갈 때 미시령 터널을 통해서 다녔어요. 미시령 터널이 언제 생겼냐면 2006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이제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긴 터널인데 10km짜리 이게 2017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완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 이후에 완공까지 11년인데 도로라는 게 뭐 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터널 10km짜리니까 그 다음에 뭐 계획을 잡고 그럼 미시령 터널 만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터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미시령 터널이 정말 답답한 게 전체 사업비가 2,580억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 중에 960원을 민간 자본으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통행량을 예측해가지고 그 예측보다 30%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손실을 보존해주는 계약을 맺었어요. 민간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최소 운영 수익 보전 방식이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그 30년이 되는 해가 언제냐면 2036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이때까지 강원도가 민간 업자에게 지불해야 될 총액이 지금 예상되는 게 4,25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2,580억이요. 어떻게 더 많아요, 근데?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도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30년 정도는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미시령 터널이든 인제 양양 터널이든 간에 이게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부가 이런 거를 최소한의 짜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고 강원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광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저 100억 이상 수백억입니다. 100억 이상 돈을 손실 보전으로 넣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뭐 4,250억 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고통을 강원도민들이 왜 감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 됩니다. 아마 이 대목이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그러면 도로공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를요. 뭐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km까지의 일반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먹고 살아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죠. 저는 한국도로공사가 당장 뭐 통행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래된 고속도로부터 없앤다거나 뭐 휴일에 없애거나 이런 방식으로 면제해 준 걸 늘려가고 또 하나는 생계형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뭐 통행료를 면제해 주거나 방식은 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통행료만 받으면 엄청난 알짜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늘 적자 타령을 하는데 적자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신규 건설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국토 대비 도로율이라고 하는데요. 국토 대비 고속도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도로가 가장 많이 깔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이 옛날에 가장 많이 깔렸는데 독일을 제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대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되는데 사륜구동이 뭔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일에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다 보면요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행량이 적어가지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분 30분째 혼자 달려야 되는 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예전에 고속도로 이름을 제법 외웠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하여튼 엄청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흔히 도로가 새로 생기면 시민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붕괴되는 거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설 자본이 좋다고 봐요. 제일 그렇죠. 어마어마한 토건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온갖 기업들이 건설 부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쇠를 만드는 또 유통을 하는 데도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나면 뭐 땅 주인들은 좋겠죠. 정말 시민의 이익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년 또는 30년이란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고속도로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도 그러니까 50년 동안 통행료 받았으면 영화 대상대로 많이 묻다 아이가. 그죠? 엄청 많이 먹은 거죠. 그런 거 좀 이제 면제를 해줘도 되는 거야. 50년 동안 받았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풀어야 되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6817님은 통행료 없으면 부동산 안정에도 좋을 듯이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1071님은 제주도에 유료도로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다 무료도로. 그래도 관리 잘 되는데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정부 쪽하고 얘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의원들한테 말씀도 드리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영향력이 아직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데. 마상경무님도 이런 내용 방송 좋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나중을 기약을 하고요. 네. 자, 이 소박한 새해 계획은 오늘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